서울기술사관의 김재건 교수입니다. 자, 지하수 인공 함양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왼쪽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 지하수 인공 함양 공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법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쓸 수 있죠? 맨 처음에 이 기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해서 설치 위치도 중요하죠. 설치 위치, 어디다 하는지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종류하고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법 유형을 준수한다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유의사항인데 유의사항을 꼭 뭐 시공시 유의사항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계획 또는요 설치 또는요 운영시 유의사항 이런 부분으로도 유의사항을 꺼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목적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결국은 이수와 치수의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수질 개선, 지하수의 회복, 또 지하 오염물의 제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 대제목은 뭐예요? 목적인데 이수와 치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위치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층, 불투수층이 밑에 있어야 돼서 물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충분한 대수층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물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정하게 주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도심지에서 이격도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설치 위치에 대한 어떤 적정성 또는 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종류를 보시면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간접 인공 함양 공법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공 함양 공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변에 어떤 적정한 충분한 심도에서의 불투수층이 있고요. 충분한 대수층이 존재하고 있다. 즉 하천이나 호소 주변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간접 함양공법을 쓰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그러한 지반이 확보되어 있는 데까지 어떻게 한다? 강제적으로 양수를 해서 하는 직접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간접 방법에서는 거기 이제 여기 이제 논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강변 여과 방식 또는 지하조리 방식에서 우리가 일전에 다뤘던 지하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함양에 대해서는 주입이냐 포수냐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주의사항, 정말 유의해야 할 사항이 뭐한가요? 지금 이제 우리 실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해를 쉽게 강우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맞나요? 물 부족 국가예요. 강우량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지하수의 개발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하수를 뽑아내는 거죠. 지하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하수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물을 뽑아서 쓰고 왔다 갔다 빼다 보면 지하수에 유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하수의 유동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죠? 집안 함몰이요. 함몰에 대한 문제도 유발할 수 있어요. 즉 지하수 개발은 좋은데 지하수 유동에 따른 집안 함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위치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실은 제주도 지역에서도 이런 인공 함양 기술에 대한 부분에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논란이 많나요? 방금과 같이 강우량은 적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요. 지하수 개발은 거의 100%에 해당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있느냐?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있죠. 그래서 기술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한다? 먼저 여기에 그 유의사항, 계획시 유의사항이나 설치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량, 강우량 또는 위치에 대한 적정성 또는요 지하수 유동에 따른 위험 범위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중요 강조. 즉 예를 들자면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어떤 집안 함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요? 지하수 영향 범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지하수 영향을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트 파일이라든지 그래서 영향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하고요.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쓸 수가 있고요. 유동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중요해요? 목적. 가장 기본 아이템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들을 어디다 설치하느냐는 설치 위치에 대한 적정성이에요. 설치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설치 위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설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 항목이나 절차로 풀 수도 있겠죠. 항목,
또는 내용, 항목하고 세부 내용을 쓰거나 또는 어떤 절차, 위치 선정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와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기를 끝낼 수 있는데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접과 직접 함양 기술을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 꼭 시공시 유의사항이 아니라 설치나 아니면은 계획시 유의사항 또는 운영시, 운영관리시 유의사항을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를 한 다음에 그중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치를 했을 때 그 효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설치를 한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적으로요 문제를 발췌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하는 거죠. 그 문제 발췌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쓰실 때는 시각적으로 채점자의 시선을 잡을 수 있게끔 뭘 한다? 도식화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 돼요? 이런 종류 특징을 할 때는 어떤 단면 구성이나 이런 부분 또는 어떤 원리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죠. 도식화해서요. 자, 그러면 공법 유형화해서 어떤 답안을 쓰시고요. 대제목의 키워드를 반영하시고요. 유형을 준수하는 기본적인 답안을 기대하겠습니다.